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김지민, 홍지윤님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 기자를 찾았는데 네. 이번 주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FOMC를 앞둬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그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1,390원대 다시 올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너마저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우리 코스피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이건 주말 새 미국도 사실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습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의 급락은 특히나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잘 버텨줬는데 오늘은 5%나 하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우리 증시에서 LG엔솔을 가장 많이 담으면서 주가 하락을 막아왔는데 하루 만에 이달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야 만 겁니다. 믿었던 2차 전지주들마저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FOMC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거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실질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던데 전문가들 대체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경제TV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올 연말까지는 녹록지 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대신증권 등은 특히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증시가 반등할 경우 오히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약세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상당히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주를 추천을 했다. 어디 종목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배당의 꽃으로 불리는 금융주들이 대표적이겠죠. 예.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존재하는 265개 기업 가운데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BNK 금융지주가 차지했습니다. 9%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기대 배당 수익률이 9%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KB금융, 또 신한지주 등의 은행주들도 7에서 8%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통적인 배당주이기도 하고 사실 네. 금리가 오르면 수익도 더 많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맞습니다. 쉬운데 네. 그런데 요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률이 더 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뿐 아니라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유를 조금 따져봤더니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해서 순이자 마진이 커지고 이게 은행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은 예대금리 차이를 비교해 공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순이자 마진이 늘지 않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하는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란 은행이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적립금인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 대손 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과 또 최근엔 이 정부가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까지 신설해서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늘리게 되면 배당 가능 이익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고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은 좀 적은 이런 곳을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등은 기업은행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예대금리차 축소와 이 대손 충당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예대금리차 축소 압력이 낮아 순이자 마진 상승폭은 타행 대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배당 성향을 가정하면 올해 배당 수익률은 약 8.9%대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 대출은 가계 대출보다는 정부 금리 통제를 좀 적게 받기도 네.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기업은행 최대 주주가 기재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당 전반적으로 좀 줄여라 하는 와중에도 다른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20%로 아마 제한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기업은행만 29%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네요. 금융주 외에는 그럼 배당주 투자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외에도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이 배당 수익률과 실적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S-오일과 한국가스공사, HD현대, GS, HMM 등이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준에 해당돼서 배당 매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주 펀드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벌써 발빠른 투자자들은 배당주 펀드를 택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아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주 펀드 역시도 주식형 펀드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오랜만에 대여급 공모 청약이 하나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WCP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예. 공모가는 오늘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하단이 8만 원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은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6만 원이면 뭐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WCP는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이래서 이렇게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입니다. 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제로 실적을 내는 회사에 투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셨듯 6만 원이란 공모가 매우 낮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주가 최근 미국발 호재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내일 일반 청약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내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내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